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남은 기간에 이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공부를 꾸준하게 이제 해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과 이제 제가 해야 될 것이 이제 확연히 구분이 많이 되는 시기가 이맘때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시기인데, 그게 뭐냐면 교재를 단권을 했든 서브를 했든 간에 그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원별로 했잖아. 근데 개별 공부, 이 개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이유는 이따 얘기할 거고, 이 개별 공부는 어차피 하는데 개별 공부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랑 쟤랑 같이 얘기하는 것은 개별 공부가 아니라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는 건 계속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서브나 아니면 단거나, 이것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하는 일은 문제를 통해서 응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걸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모고 때는 더 그렇게 하겠지만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일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깊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안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에서 그걸 한번 캐보는 거거든요. 그 영역까지, 그 내용까지. 그래서 그것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문제를 냈을 때 거기서 한 50%는 본인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깊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 그걸 이제는 그때 이제 흡수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들이 있잖아. 이것은 우리가 사소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기본적인 거를 못 쓰는 거, 그러니까 잘못 쓰는 거. 안 쓰는 거는 그냥 몰라서 안 썼구나 이러는데, 잘못 썼거나 오개념이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채점하면서 첨삭하면서 오개점이라고 써놓는 게 있어요. 오개념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 왜냐하면 이게 한번 각인된 거라서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그 오개념을 또 사용을 해요. 그 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바꾸는 거를 지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오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긴장감 있게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모르는 건 내가 새롭게 외우면 되는데, 당당하게 다른 걸 써놓잖아요. 당당하게. 이건 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엄청 정성 들여 써놨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 개념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브와 단권화의 교재를 계속 봐야 된다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거, 우리가 흔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기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문제로 하나하나 내진 않아요. 솔직히 뭐 아주 간단한 거 막 이거는 뭐 이런 기법이고 이건 이런 기법이고 이런 건 문제로 잘 내진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출을 보면은 어떤 문항에 보면 우리가 아주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 둘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항에서.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아니죠. 예. 이제 그것은 우리가 기본 수업 때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돌리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약간 어렵거나 약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걸 문제로 많이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신기한 게, 시험장에서 한 번이라도 본 것은
굉장히 그게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본 거는 못 써요. 우리가 최소한으로는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야. 한 번도 못 본 거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지. 한번 들어보기라도 했으면은 쓸 수는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답안 쓴 걸 보면 알아.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 봐야 돼요. 전 영역을 봐야 돼요. 전 영역을 다. 지금은 단원별이니까 단원별로 봤잖아. 전 영역을 봤는데, 그럼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뭐도 하고 그리고 뭐 스터디 뭐도 뭐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지. 이 전 영역을 다 보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 우선순위를 정해줘야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뭐가 우선순위일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모르고 내가 약하다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는 게 아니야. 그걸 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합격을 하려면. 파나 한문학 나오는데 파나 대해서 도대체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막 파나 막 엄청 해. 그건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그걸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을 잘 안 해. 잘 아나? 싶어가지고 첨사 가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모르면 질문을 와서 하고. 예전에는 막 질문 오래 하고 막 이렇게 남아서 공부하는데 요즘은 되게 힘들죠. 집에 다 일찍 가. 그게 힘들어서 그래. 덕분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 좀 일찍 가요. 그래도 일찍 간다고 해도 상담 뭐 하다 보면 맨날 9시 반에 가긴 하는데. 자, 우선순위를 한번 여기서 정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당장 다음 달에 시험을 보면 뭐만 보고 가야 되는지, 그지?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1번은 첫 번째 뭘까요? 가성비도 따져야 돼요. 응? 뭐라고? 맞아. 한미사도 좋지. 또 중미? 중미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근래 좀 나오죠.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 한미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중미도, 저도 중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문제 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너무 경지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구나. 어떻게 이런 걸 찾아서 내가 내지? 문제 한 문제를 내는데 거의 2시간 이상이 걸려요. 이거 왜 그러냐? 아주 잡다하고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내는 거지. 왜냐면 기존에 있는 내용 기출을 한번 봐요. 근데 사실 기출 안 봐도 되거든, 나는.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래서 기출을 다시 봐요. 그래, 이게 나왔었지. 다시 한번 되새겨. 그러면서 30분이 지나. 그러고 나서 교재를 또 봐요. 얘네들이 이걸 했으니까 이걸 또 바탕으로 내주고 거기 연관해야지. 그렇게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이걸 내야겠다 마음 먹으면 1시간. 그러면서 내 노트북에 이게 용량을 떠나서 이제 메모리가 32기가라 했잖아. 그걸 왜 제가 거기다 그걸 끼워 넣냐면 화면을 가득 채워야 되거든. 필독서로. PDF를 쫙 깔아놔요. 그러면 이게 버벅대기 때문에 메모리가 세야 돼.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왜냐면 모니터를 4대를 놓고 하기 때문에.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모니터 하나는 18.5인치인데 이렇게 노트북처럼 접혀 있는데 펴가지고 하면 2개의 모니터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 펴놓고 노트북 모니터 하나 펴놓고 또 서브 모니터 4개를 펴놔요. 거기다가 PDF를 다 깔아놔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올 건지 다 검색을 해서 체크를 해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대신에 5개념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내용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면서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굉장히 퀄리티는 높겠다. 그래서 자기만족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100% 몰라요. 나 혼자만 아는 거야. 나 혼자만 경지에 올랐어. 혼자 모니터 4개 깔아놓고 혼자 그렇게 감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도 제가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다음 달에 시험을 보면 먼저 봐야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저는 그 1순위가 뭐냐면 2개를 잡아요. 교육론 그리고 한국. 양에 비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교육론 어렵죠. 근데 양이 적어 생각보다. 책 봐봐 얇잖아. 제가 여기 노량진에서 그 교육론 관련된 내용 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도 얇아. 물론 이제 도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론하고 한국은 양에 비해 가성비가 좋아 또.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한국은 있잖아요. 회화 파트가 있고 조용사가 있죠. 다 포함해도 가성비 높아요. 물론 불화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정도면 다른 사람은 뭐 말도 못하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뭐가 할 거예요? 다음 달에 시험 보면. 디자인 쪽은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오거나 아예 모르는 게 나와요. 가성비 떨어져. 그냥 기존적인 거 하면 돼 그냥. 뭐 저걸 꼭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돼. 그 다음 주에는 디자인 좀 더 나옵니다. 물론 디자인사는 뭐 몇 개 낼 거고 그 기초 디자인 있잖아요. 색채 이건 더 낼 거예요. 뭐가 있을까? 그쵸. 서예가 은근히 가성비가 있어요. 서예 한 문제죠. 근데 서예가 양이 되게 적거든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막 예측이 가능하고 막 이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예 같은 경우가 한 문제지만 4점이라고 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서예가 들어갑니다. 서예가 들어가고. 그리고 2순위에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양미사예요. 서양미사. 서양미사 같은 경우는 양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죠. 근데 가성비는 떨어져도 문항수는 좀 나오거든요. 가성비는 떨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2순위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제일 가성비 떨어지는 게 뭔 줄 알아? 교육과정이에요. 가성비는 떨어지는데 그거 안 외우면은 떨어져요. 은근히 다 외우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전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다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봐야 돼? 선택적으로 봐야 돼. 선택적으로. 제가 모고 중간에 한 주 쉬고 그때 이제는 최종 정리 한번 하거든요. 그거는 뭐 들을 사람이 있고 안 들 사람이 있고 구분 안 돼서 어쨌든 마지막에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TO 나올 시기 정도에서 한번 하거든요. 그거 말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 한번 중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모고 때 도저히 개념이 안 잡혔다 그러면은 그거 예외로 하고 저녁에 남아서 교재 한번 돌릴 거예요. 남아서 할 사람만 해가지고 그거는 상황 봐서 그냥 남아서 교재만. 지금 하자고 하면 남을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시기가 애매한 거야.
긴장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더워. 덥고 하니까 막 힘들어 막.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하고, 그런데 이것을 선택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나는 여기 오늘 요번 시험에 모의고사 때는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내가 교육론은 요거 보고 서양미사는 요거 미리 선택을 해서 그것만 우선 보고 시험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주 차에는 또 다시 선택해서 그것만 보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볼 수 있는 분량을 선택을 하는 거지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 거기서 예외에서 나오면 그 예외에서 나온 것을 내가 그때 또 복습하면 돼.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은 첫 페이지만 새카맣고 뒤는 안 봐. 대부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그거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다른 거 보는 거야. 중요도로. 그러면 중복되는 게 계속 있긴 있겠죠. 그러면 전주에 공부한 것도 있고 오늘 공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쌓인단 말이야. 그 방법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응? 선택적으로. 갖고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택해. 그냥 선택해서 하다 보면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게 나오니까 그걸로 복습하고 본인이 선택한 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겹치고 겹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차는 합격한다. 여러분들이 와닿지는 않지만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절대 놓치지 않고만 간다면 여러분들 1차 분명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가 누구랑 비교를 하거나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만족하지 않으면 이것도 관두고 그냥 다 관둬버려요. 근데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이게 이런 거는 문제를 낼 수 없어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만족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건 내가 자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 체육관에서 제법 그 운동 지금 몸은 좀 이렇지만 보기엔 이렇지만 무게는 좀 치거든요. 스트레스를 무게를 치면서 해결을 해요. 갖고 무게 딱 치면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게 있거든요. 살짝 봐요. 쟤 몇 하나 막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돼. 그 안에서는 제법 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근데 보통 잘 드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한 1-20kg 차이 나면은 뭐 그 정도는 내가 좀 더 힘쓰면 들 수 있겠다 하고 그냥 뭐 만만하게 보는데 나보다 한 40-50kg를 더 들면은 그거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내가 이제 어느 기구 앞에 가가지고 딱 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하다가 금방 이렇게 비워주고 이래요. 그냥 주변에 이렇게 얼쩡얼쩡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해줘. 그럼 내가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엊그저께는 그걸 이제 엮기를 이렇게 들은 건데 어떤 애가 하고 있어. 뭐 물론 나보다 뭐 젊고 크고 무게도 많이 드는 것 같아. 근데 나보다 한 40-50kg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네 거다. 깔끔히. 그래, 나보다 그 정도 들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비교가 아니라 내가 이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여기까지 만족이면 난 거기까지만 해요. 막 무리하게 하진 않거든요. 다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의 노력은 내가 이 한계치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누구랑 비교를 해서 나 얘보다 많이 들어야지 막 이러진 않아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거든. 왜냐하면 나의 그 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노력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젠 다 이게 그 기량이 있어. 근데 아침 시간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이제 밤낮이 바뀌거나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오죽하면은 저도 잠깐 아차하면 밤낮이 바뀌어요. 정말 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빨리 고치려고 하죠. 제일 좋은 게 아침 일찍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일찍 나가다 보면 잠이 와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좀 효율성 있게 못해도 9시간에서 10시간까지는 해줘야 된다. 물론 일하고 계신 분들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고, 두 번째는 공부할 것들, 교재가 있을 거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서브도 있겠죠. 돌리고, 그 다음에 단원별 플러스 이제 모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속 나랑 일치되는 게 있고 어긋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는 거는 복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얘는 평상시에 개인 공부로 반복을 해야 되고, 얘는 복습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날 더워서 내가 이해하는데 이제 곧 시원해져. 처서도 지났고. 그래서 이 단원별과 모고는 반드시, 요거는 거의 제가 단원별 때도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은근히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지만은, 모고 때는 칼같이 걷어갑니다. 모고 때는 뭐 첨삭이 아니라 채점이에요. 여러분들 점수 매겨가지고 딱 등수 매겨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누가 몇 등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점수 분포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지만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좀 약하다 싶으면은 그 부분을 약간만 신경을 쓰는 거지 그걸 올인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버릴 건 또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복습 이해가 상당히 중요해서 내용에 특히 모고에서의 어떤 빈틈이라든가 이걸 빨리 발견한다. 원래 요때 이제 빈틈 다 발견하겠지만 요때도 발견돼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